네 번째, 배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배변하고 면역체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이 바로 장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한 70% 정도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은 이제 표면적이 꾸불꾸불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이 위치할 수가 있고, 피부보다 면역세포가 거의 한 200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장에는 이런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 또 병원성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장내 세균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 장내 세균숲은 또 다른 어떤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선 역할도 하고, 우리 몸의 노화와 장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 문제가 생겨서 복통이 있고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면역체계에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안이 자주 헐게 됩니다. 입안은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와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위치에 있는데, 그만큼 면역력도 좋고 방어력이 상당히 뛰어난 부위예요. 그런데 입안이 헐고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최전방이 뚫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최전방에 해당하는 이 구강에서의 염증은 자칫 염증이 또 다른 부위로 번지거나 또 다른 면역체계의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국경에서 자주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자칫하면은 큰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안이 허는 구내염 증상은 우리 몸의 최전방에 해당하는 면역체계의 방어선이 구멍에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잘못하면은 또 다른 면역체계의 큰 이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증상들보다도 더 주의해서 면역력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대상포진과 같은 기회감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회감염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몸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던 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회감염이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은 이제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결국에 이 수두를 겪고 그걸 이겨냈음에도 그 수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신경 속에, 척수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이 약해질 때,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포진과 같은 기회감염이 나타난다는 거는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임상에서 대상포진을 여러 번 앓고 나서 제대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시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가면역질환까지 발전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과 같은 기회감염에 자주 걸리신다면 면역력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아요. 특히 자가면역질환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전조 증상들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 신호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면은 자가면역질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도 충분히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